또야 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5단원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소화기관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소화기관계와 소화작용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외울 게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 4개 정도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화란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자, 그런데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너무 커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속으로 흡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분해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작게 분해해야 하냐?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통과할 수 있는 만큼의 작은 크기로 분해를 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는 크게 화학적 소화와 기계적 소화로 나눌 수 있어요. 화학적 소화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분해된다는 소리는 분해되기 이전과 분해된 이후의 물질이 화학적으로 봤을 때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물질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소화 효소가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거든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주는 효소입니다. 자, 이때 녹말과 엿당은 모두 포도당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화학적인 특징이 다른 엄연히 다른 물질입니다. 이렇게 소화 효소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진 작은 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을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반면에 기계적 소화는 이로 씹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저작 기능, 그리고 소화관의 움직임으로 음식물을 효소와 섞어주는 혼합 기능, 그리고 소화관을 통해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연동 기능 등을 기계적 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기관계에 속하는 기관들을 지금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다가 좀 작게 소화기관계에 속하는 기관들을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입을 그려줄게요. 대충 요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입입니다. 입에 들어간 음식물은 아시겠지만 식도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이 식도의 끝부분은 볼록 튀어나온 주머니 모양의 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는 얇은 장인 소장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소장은 얇지만 길이가 최대한 7m까지 돼요. 그래서 얇은 장이 뱃속 안에 이렇게 뭉쳐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얇은 관이 지금 뭉쳐져서 요렇게 존재한다 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의 끝부분이 지금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가 소장의 끝부분이에요. 소장의 끝에서부터는 갑자기 굵기가 굵어지면서 굵기가 굵은 장이 복부 전체를 이렇게 감싸다가 이제 항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요 소장의 끝부분에서부터 연결된 이 굵은 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장이라고 부르고요. 이 대장의 끝에 있는 항문은 대장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각 기관의 명칭을 한번 파란색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입이 있고요. 입 아래쪽에 식도가 있고요. 식도와 연결된 위가 있고요. 위와 연결된 길이가 아주 긴 소장이 있고요. 소장의 끝부분은 굵어지면서 대장으로 연결되고요. 이 대장의 끝부분인 요 항문은 대장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일종의 하나의 관으로, 물론 그 관의 굵기가 굵어졌다가 얇아졌다 하지만 하나의 관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은 음식물, 입을 통해 먹은 음식물이 요 관을
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소화되고 흡수된 다음에 남은 찌꺼기가 대변, 똥이 되어서 항문을 통해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입에서부터 대장까지를 우리는 소화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소화에 관여하는 한 3개 또는 4개 정도만 추가로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간입니다. 간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간은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덩어리, 큰 덩어리를 이렇게 2개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간에서는 쓸개즙을 생성한다라는 기능을 합니다. 생성된 쓸개즙은 그 옆에 간 밑에 보면 이런 작은 주머니 모양의 쓸개가 있어요. 이 쓸개는 간에서부터 얇은 관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 관은 또 요렇게 소장의 첫 부분으로 또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의 요 첫 부분을 우리는 십이지장이라고 부릅니다. 간에서 생성된 쓸개즙은 쓸개로 이동해서 저장이 되고요. 저장했던 쓸개즙은 필요에 따라서 십이지장 쪽으로 분비가 되어서 소화 기능을 돕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로 바꿔서 이자를 그릴 건데요. 이자는 요 위 뒤쪽으로 요런 식으로 길쭉하고 얇게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그린 게 이자고요. 이자에서는 이자액이라는 아주 중요한 소화액을 생성해서 분비합니다. 이자액 역시 쓸개즙처럼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어서 소장에서의 소화작용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다시 3개의 기관을 파란색으로 왼쪽에다 적어 보겠습니다. 얘는 간, 쓸개즙을 생성해요. 얘는 쓸개즙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이자액이라는 소화액을 생성 분비합니다. 요 간쓸개 이자와 더불어 입속에서 침을 생성해서 분비하는 침샘까지 소화관과 더불어 그 외 기관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으로 가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소화기관계에 속하는 기관들은 크게 소화관과 그 외 기관으로 나눠서 외우시면 됩니다. 소화관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까지 관의 형태로 연결되어 이어진 곳을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을 돕는 그 외 기관으로는 쓸개즙을 생성하는 간, 쓸개즙을 저장하는 쓸개, 이자액을 생성해서 분비하는 이자, 그리고 입속에 존재하는 침샘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소화기관계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입, 위, 소장, 대장에서 어떤 소화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